안녕하세요. 10월 18일 주식 셰프 시황 정보입니다. 주말은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월요일부터 코스피가 좀 약간 빠졌어요. 그래서 조금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도 뭐 SK 케미칼 주주분들은 또 오늘 뭐 좋은 모습 보였으니까 좀 괜찮으신 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수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지만 그래도 또 뭐 갈 종목들은 가고 막 그런 날이었어요. 근데 업종별로 보자면 오늘은 하락한 업종들이 좀 많을 정도로 조금 투심은 약간 가라앉아 있는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뒤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 날아오는 영상 컨텐츠 주, 오늘 영상 컨텐츠 쪽, 영화예요, 영화, 한마디로. 그리고 관련된 데가 조금, 오늘 되게 움직임이 좋았어요. 특히 이제 오징어 게임에 의해요. 마이네임, 저도 요즘 이거 보고 있는데 마이네임 재밌더라고요. 이게 깨알 같은 홍보인가요? 저 넷플릭스한테 뭐 받은 것도 없고 영상 여기 컨텐츠 회사한테 받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렸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있고 이번에 보면서 한소희라는 배우 되게 뭐라 그럴까요?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면서도 또 되게 멋있더라고요. 팬이 될 것 같아요, 왠지. 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뭐 한소희 배우분이 뭐 이 채널 보고 계시진 않겠죠. 보고 계신다면 참 영광일 것 같네요. 아무튼 어, 그래서 마이네임 괜찮은 것 같아요. 마이네임이 뜨다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이제 이 제작사 관련된 종목이 오늘 상당히 큰 움직임을 보였는데 근데 좀 냉철하게 저는 또 냉철한 거 좋아하잖아요. 냉철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거는 뭐 뒤에서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에 미국 어닝 시즌 생각보다 어닝 시즌 좀 맑은 상태로 가고 있고 근데 중국은 경제 둔화 우려 참 되게 우울해요. 좀 극과 극이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뒤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뽑아본 증시 키워드 마이네임 돌풍 증시에도 마이네임 돌풍 증시에 좀 영향이 많이 있었죠. 좋은 또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들이 있었고요. 중국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중국이 또 세계 경제 발목을 잡는 거 아닌지 하여튼간 중국은 참 보면은 좀 민폐 같아요. 세계 좀 여러 가지 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미국 어닝 시즌은 되게 청신호 좀 좋게 가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의외로 데이터가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데 뒤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이네임 돌풍, 넷플릭스 전 세계 4위 안착했어요. 전 세계, 넷플릭스가 전 세계 하잖아요. 시청자들 전 세계 있는데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돌풍 잘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라는 데서 제작을 했거든요. 여기에 제작을 했는데, 마이네임이 오징어 게임 제치고, 뭐 1위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와요. 이제 오징어 게임은 쭉 1위 지키다가 이제 본 사람들이 점점 뭐 이제 거의 다 봤으니까 조금씩 이제 뭐라 그럴까요? 약간 조금 이제 식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죠. 그러면서 후속이 뭐가 중요한데 그 후속이 결국은 오징어 게임 얘를 이을 또 하나의 이제 K 컨텐츠 흥행 이걸 이끌 게 마이네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보면은 공개 후 단기간 내에 글로벌 랭크에 진입했어요. 탑4라는. 그러다 보니까 더 뭐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상한가에 들어갔거든요. 상한가에 안착을 했어요. 오늘 같은 날. 근데 이제, 이 코스닥이고요.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서 뭐, 어쨌든 이거 하면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다음 달 개봉할 예정인 영화도 있어요. 강릉이라고 유호성 장혁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배우분들 나오고 뭐 전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는 배우들 막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뭐 액션물 이제 조직 그런 르누아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물일 것 같은데 뭐 기대되긴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을 막 쏟아내면서 뭐야 돈 벌 수 있을까 하고 사람들이 몰렸는데 이제 한 가지 좀 봐야 될 게 좀 있어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옛날에 보면은 자회사 중에 뭐 상상 투자는 뭐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많이 했었죠. 근데 그렇게까지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만년 적자 기업 중에 하나였단 말이죠. 더군다나 이제 제약 관련된 데를 손댔죠. 백신이나 뭐 암 관련된
암 관련 치료제나 이런 것 쪽 관련 손대겠다. 엔터테인먼트에서 갑자기 그쪽으로 이제 손 뻗으면서 회사 또 하나 인수를 하고 뭐 이렇게 가는데 재무제표상으로 볼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속 시원하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 이거 키워드에서 빼야 되나? 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주주분도 오시면 욕먹을 것 같은데, 아 저는 어쨌든 네, 저 시청하신 분들한테는 그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항상 아시잖아요. 저는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수익을 내는 것보다 성공률, 수익을 그러니까 투자를 했을 때 손실 안 보고 얼마라도 수익을 그러니까 이익을 내는 성공률 90% 이상 높이는 거 그걸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악담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고 마음 아파요. 그런 거 오래 가요. 앞으로 하지 말아주시고요. 좀 좋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누군가 하나는 이렇게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상한가 같다 그래도. 자, 그래서 어쨌든 만년 적자인 상태가 좀 있고, 물론 이런 그 마이네임 잘 된 거 저도 좋아요. 되게 좋고 한소희란 배우 흑심은 아닙니다. 한소희란 배우 참 연기 잘하는 것 같고 다 좋은데 오징어 게임을 냉철하게 바라보면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뭐 몇 조? 1조 이상의 그런 흥행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얘기는 나오는데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제작비 얼마죠? 280억인가요? 그거 받으면 땡이거든요. 이런 좀 맹점이 좀 있어요. 1조 넘게 막 수익이 나는 거에서 280억인가 하여튼 그거 받고 땡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마이네임도 제작비 받고 끝이지 뭐 이게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죠. 물론 이제 강릉인이 이런 게 잘 된다 그러면 이거는 단독 배급이니까 얘 수익은 이쪽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마이네임의 이 흥행몰이가 사람들이 와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잘한다는 그런 걸로 이제 뉴스가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흥행몰이가 딱 되면서 일로 와갖고 이게 흥행을 한다. 그럼 돈 벌 수 있죠. 이런 관점에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관점으로 얘 흥행에 대해서 보셔야 돼요. 흥행 여부. 네, 그렇게 가시는 거고, 그냥 마냥 넷플릭스에서 잘 될 것 같다라고 가실 때는 넷플릭스만 바라볼 때는 과연 마이네임의 수익성이 그렇게까지 좋게 가는 건지는 의구심이 있어요. 예를 들어 거기 출연한 배우 박희순 배우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박희순 씨나 뭐 이렇게 한소희 이런 사람들이 되게 글로벌하게 떠서 본인들이 뭐 광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작품도 새로운 작품 글로벌 작품도 하고 헐리우드도 다 가면 좋겠어요. 헐리우드 같은 데서 작품 찍고 발리우드 작품도 찍고 뭐 발리우드는 안 되려나 어쨌든 여기 이제 작품도 하고 좋죠. 다 좋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보는 이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이쪽이 그러면 혜택을 뭘 볼 거냐 이거는 좀 냉철하게 한번 계산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상한가에 갔지만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인 느낌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테마의 수급이 빠지면 테마는 수급으로만 움직이잖아요. 그냥 기업 상관없이 나 그냥 수급이야 이게 흔들리는 시점을 보시고 만약에 흔들린다 그러면은 좀 빠르게 이탈을 하셨다가 요거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낫지 않은가 싶고요. 자, 여기서 하나의 팁입니다. 이런 테마주, 단기성 테마주는 수급하고 함께 보셔야 되는 게 3일선을 보셔야 돼요. 5일 이동평균선이 아니라 3일선 보셔야 됩니다. 3일 이동평균선 빠르게 움직여야 돼요. 네. 3일 이동평균선 이탈한다? 그러면은 일단 비중을 줄이시는 거를 줄이시는 형태로 가는 게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좀 이런 거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자, 잠깐만요. 네, 제가 이거 오타가 좀 있었네요. 잠시만요. 네, 이어가겠습니다. 뭐 오타라기보다 하다 보니까 좀 순서가 조금 바뀌었는데, 자, 중국 오늘 또 다른 증시에 영향을 준 부분, 특히 증시에 안 좋은 영향을 준 거죠. 이게 오늘 한국 코스피를 잠시지만 3천을 밀리게 만들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인데, 지난 금요일까지 해갖고 미국의 어닝 시즌 발표들은 상당히 데이터가 좋아요. 미국도 뭐 그래서 다 지수 올랐잖아요, 전부 다. 미국 어닝 시즌 발표가 좋으니까 뭐냐면 기업들이 어닝 시즌이 기대치 이상으로 나온다, 컨센서스를 상회해서 나온다는 거는 생각보다 경기 회복, 어쨌든 경기 성장에 대해서 우려가 덜하네. 지금 시장은요, 인플레이션은 이미 어느 나라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이미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상황 동안 각국 나라에서 현금 얼마나 풀었나요? 우리나라도 현금 많이 풀었잖아요. 찍어내고 풀고 막 이러니까 시장에 돈이 많으니 인플레이션 안 올 수가 없어요. 한국도 지금 물가,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아우, 계란 진짜 이젠 계란 후라이, 계란 그 뭐죠? 찜 이런 거 먹기 참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렇게 오르잖아요. 자, 그런 상태에 인플레이션 인정한 상태요.
그리고 뭐 최근에는 제일 우려되는 거는 사실 소비자 이런 인플레이션보다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이 가장 우려가 되고 있죠. 중국 때문에 생긴 거. 네. 중국이 만들어낸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좀 우려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 인정을 하고 있고 미국도 특히 그거 주시하고 있지만 미국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이 둔화돼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는 게 생기느냐 이걸 더 보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가다가 잘못하면은 사람들이 소비 그러니까 씀씀이가 좀 줄어들고 방어적으로 가서 돈을 안 쓰게 되면 반대로 또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건 좀 심하게 보는 거지만 자 그래서 지금 무서운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경기가 회복돼 가고 있다 그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기업 실적이 좋네? 경기 회복 괜찮네? 이러면 인플레이션을 경기 회복, 그러니까 기업 실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건데 중국은 이건 뭐 성장률까지 떨어지고 앉아 있어요. 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모든 일을 다 벌려놨거든요. 괜히 호주 뭐 그 군기 잡겠다 그러다가 석탄발 시작이 된 이 에너지 대란이 발생을 했죠. 그리고 내년에인가요? 그 공산당 또 이제 집권에 대해서 또 내년에 전인대 같은 게 있죠. 그러면서 집권을 탄탄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기업들 길들이기가 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IT 기업하고 이런 부동산에 이런 투자 기업들이 왔단 말이에요. 이런 데들이 중국을 견인을 해왔어요. 전통적인 제조업, 공장이나 이런 제조업들도 뭐 잘 해나갔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IT 쪽이나 이런 그 투자 쪽이 많이 했는데 공산당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데를 막 쳤단 말이에요. 그냥 막 친 거예요. 그냥 사상을 위해서 막 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을 중국 자체 정부가 쳐버린 상황이 된 거죠. 이 공동부유 정책이 바로 그 문제인데 그러면서 이런 데도 뭐 제대로 살려주지도 않고 알리바바 같은 데도 치고 텐센트 같은 데 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후 외환 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도 먼저 쳤고 본인들이 만들어낸 전력난 그걸로 발생한 원자재 가격 급등, 에너지 인플레이션 다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이거를 해결을 하려면 핀셋 지원을 하면서 핀셋이라는 게 하나하나 콕콕 찝는 거죠. 경제가 둔화되는 부분. 제일 좋은 게 통화정책을 하거나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데 문제가 미국도 지금 테이퍼링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금리 인상하고 점점 세계는 금리 인상하는 기조로 가는데 나 혼자서 금리를 갖다가 내리고 그 통화량 공급해 이랬다가는요 중국이 화폐 문제도 생기고 환율 문제죠 생기면서 잘못하면 이게 혼자서 세계 경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역성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투자자들은 돈이 몰려갈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투자금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역성장 그러니까 둔화되는 거죠. 이런 우려 때문에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치를 위해서 만든 그것 때문에 경제가 망가진 상황이 벌어진 건데 문제는 얘들이 글로벌 민폐잖아요. 얘들이 뭔가 하면은 전 세계에 영향이 많아요. 특히 공장이나 이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공급망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저번에도 뭐 애플 공장도 그랬고 우리 뭐 포스코도 그랬고 다른 회사 공장들까지 괜히 멈추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 세계 공장인 중국이 이런 공급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어닝 시즌이 데이터가 잘 나와서 스태그플레이션 안 갈 것 같다는 그래도 좀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공급이 둔화되면 뭐죠? 물가가 또 다시 치솟아 오르고 물가가 치솟아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돼요. 인플레이션 심화되면 경기 회복이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는 찬물을 끼얹는 현상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경기 회복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이런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들이 지금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중국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증시 참 불쌍하죠. 미국이 안 좋으면 미국 안 좋은 거 봐야 되고 중국이 안 좋으면 중국 안 좋은 것만 봐야 돼요. 얘네들 잘 갈 때는 그래서 외면하고 이게 참 어려워요. 한국 증시가 해외 의존도가 높아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점들 좀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퍼펙트 스톰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처 네이버 사전이고요.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는 원래는 조금만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들이 자연현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이렇게 막 합해지거나 이러면서 막 파괴력이 커지는 거예요.
조그맣게 약하게 하더니 이런저런 현상이 막 뭐 하더니 초대형 태풍처럼 바뀌는 거, 이런 걸 퍼펙트 스톰이라 그래요. 이제 경제에서는 뭐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합해져서 대형 경제 위기를 만드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2008년도 미국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었죠. 미국발 경제 위기 때 유가 달러같이 하락했고, 유가하고 곡물 가격 인플레이션이에요. 막 상승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게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크게 경제 위기가 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퍼펙트 스톰, 네, 이런 그때 사용하는 용어고, 앞에서 이 기자분은 뭔가 이 기사의 클릭률을 유도하기 위해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를 쓴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중국의 공급 문제, 이 공급 이슈,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공급이 둔화되면서 생긴 공급 이슈가 어느 정도 전 세계 그 경기 회복에 대해서 좀 찬물을 끼얹겠지만, 일단 미국의 어쨌든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도 그렇고, 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조금 진행되는 상황을 볼 때는 아직까지는 퍼펙트 스톰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우려할 수준, 그 정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 어닝 시즌 지금 의외로 괜찮아요. 10월 15일 아직 오늘 거는 오늘 밤 돼야 나오니까 지금 지난 금요일 건데, 골드만삭스 되게 투자은행인데 좀 괜찮아요. 투자 실적이 괜찮다는 거는 얘네들은 투자이기 때문에 투자한 곳들이 잘 돼야 돈을 벌잖아요. 투자한 기업들이 잘 나가야.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을 잘 봐야 되는데 괜찮게 나오고 있고, 보시면 녹색이 많죠. 녹색은 포캐스트, 그러니까 컨센서스 예상치보다 더 높게 나오는 건데, 매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실적도 그렇고 어떤 주당 가치 EPS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다 보면은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의외로 기업들이 장사를, 그러니까 사업을 잘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을 기업 실적으로 커버를 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금 더 이제 낙관적인 그 관망도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자, 코스피 지수 일봉입니다. 자, 이제 한국 증시 봐야죠. 코스피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릴 때 봉 형태가 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단기로 이렇게 갭으로 상승했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오면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거래량이 올라가면서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일단 오늘은 3천 지지를 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 초반에 매물이 초라를 하면서 3천이 깨졌죠. 여기가 3천선인데 3천이 깨졌는데, 뭐 오전 중에 빠르게 회복을 했어요. 빠르게 회복을 했고 3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갔는데, 3020 좀 쉽지 않아요. 지금 다음 목표 3050인데 정확하게 한 3047포인트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쉽지 않고 오히려 조금 밀리면서 소폭 떨어진 좀 그런 모습으로 이제 소폭 하락한 모습으로 끝났죠. 그래서 오늘 하락이라보다 약보합 형태로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하락보다는 좀 약보합 정도 이렇게 끝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내일 또 한번 3천 지지에 대한 움직임이 벌어질 거고, 이번 주는 사실은 3천을 지켜내느냐, 3천을 지켜내고 이제 3047포인트까지 가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뭐 한 2900 뭐 정도에서 950, 3, 40 정도 포인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다고 했는데, 여기를 이제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2080이나 2980 죄송합니다. 2980이나 3000 제가 뭐래 3047 정도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다 그랬는데, 오늘 뭐 어쨌든 그 정도 선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이런 모습이 이번 주는 계속 갈 것 같아요. 자, 수급성 보면은 오늘 개인은 순매수를 했고, 외인들 장 초반에는 순매도를 했는데 다시 이제 매수를 좀 더 하면서 순매도로 끝났어요. 사실 중요한 건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 매도 규모가 2조 3천억 정도로 좀 많이 줄었다. 지난주에 3조 정도 선에 있던 게 많이 줄었다 라고 보는 게 더, 이런 포인트가 더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다만 오늘 기관은 뭐 연기금, 그동안 이제 지수 방어를 해줬던 연기금마저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좀 매도가 나왔어요. 순매도인 상태였고, 그래서 기관은 오늘은 매도를 했는데, 이 기관이 매도로 나온 이유는 이제 중국 영향이 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급상 보면은 순매수 상태예요. 순매수 오늘 개인은 샀고 외인은 팔았고, 외인도 샀고 기관이 이제 팔았는데, 매도 규모를 보면은 지난주에 외인들 3조에서 최대 4조까지도 이렇게 매도를 많이 했는데, 그 규모를 줄였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예요. 이거는 어쨌든 미국 어닝 시즌인데 생각보다 기업들의 데이터가 좋으니까 외국인들은 약간 투심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들도 매도량이 좀 줄었죠.
근데 기관은 좀 매도가 늘어난 상태. 특히 기관은 단기로 보는 이제 금투가 좀 매도를 많이 늘렸어요. 그래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동안 이제 지수 방어를 하면서 있다가 오늘 매도를 했지만 매도량은 좀 줄어든 상태. 이걸로 보기 때문에 일단 중국발 영향으로 일단 단기적인 그 대응, 리스크 대응 차원에서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매수 규모 지난주보다 어쨌든 다 줄었죠. 약간 관망세, 중국 영향 때문에 강하게 가지 못했어요. 어쨌든 외인들 오늘 장 초반에는 순매도였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매수로 돌아선 거기 때문에 오늘 폭발적인 매수량이 나오기 어려운 날이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지금 미 어닝 시즌은 괜찮게 보이고 중국은 우려. 이 사이에서 한국 증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식으로 전략을 줘야 될지 그걸 좀 관망을 하면서 조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연기금 뭐 오늘은 어쨌든 연기금도 바꿔 어떻게 보면 약간 관망하는 듯한 포지셔닝으로 좀 잡았고 금투는 오늘 방어 포지션을 잡았죠. 그래서 내일 또 한번 3천을 놓고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중국의 그런 우려가 나오면 한국이 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이게 좀 걸리긴 해요. 중국 공장이라도 멈추면 한국이 영향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런 우려점이 좀 있는 거는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3천을 지켜내는지 좀 보시고요. 대형주들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소 개별주들을 좀 관심 갖는 게 좋을 것 같고 여전히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시는 게 좋은 전략일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나기가 올 때는 거기서 소나기를 뚫고선 뭔가 좋은 걸 이렇게 가져오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큰 비는 피해가는 형태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오늘 개인 순매수가 되면서 증시 자금 고객 예탁금이 조금 늘었어요. 근데 신용 자금이 는 것도 있어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고객 예탁금이 그동안 이제 쭉 가다가 이때 폭발적으로 쭉 떨어졌죠. 9월달 가면서 8월 말 네, 폭발적으로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가 좀 다시 이렇게 보다 좀 많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오늘 좀 예탁금이 들어온 거 봐서는 개인들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지수가 어느 정도 하락을 하다가 3천을 기준으로 반등하는 것 같으니까 서서히 매수 전략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신용잔고가 느는 거는 조금 우려스럽긴 합니다. 공매도 현황이 10월 18일 공매도 같은 경우 D 플러스 2일이 이제 정산일이 있어서 이틀 전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전 네, 좀 그걸 봐야 되는데 10월 14일 거 기준으로 좀 보면은 공매도량 여기 좀 그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다음에서 많이 늘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많이 늘고 있지 않다는 거는 사실 오늘 데이터가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이랑 그 15일 날이 중요하긴 해요. 이것만 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15일하고 오늘 거 중요한데 왜냐면 3천을 돌파한 그 날들이잖아요. 자, 이때의 공매도량이 어느 정도 늘었냐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 늘어났다 그러면은 지수가 더더욱 좀 올라가기보다는 조정을 좀 봐도 확률이 좀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내일 정도 이제 데이터 또 나오고 할 텐데 그때 계속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또 탑5 종목, 탑15 종목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그 LCD 가격 하락 문제 때문에 계속 LG 디스플레이는 모든 증권사나 이런 데서 되게 안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OLED가 커버하는 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계속 관찰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요. 왜냐면 공매도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상태고 그리고 이제 OLED 전환에 대한 기대감 선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거 볼 때 서서히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밖에 보면 석유 화학 쪽이나 뭐 이런 쪽도 그렇고 네, 서비스 그다음에 제약 쪽 셀트리온도 좀 공매도 많이 집중되고 있죠. 이런 것들 네, 그 상황을 좀 봐야 되고 주요 이제 공매도 대형 보유자는 골드만삭스, 메릴리치, 모건스탠리, UBS인데 대부분 이제 미국계 그 그러니까 투자 은행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매수를 하고 한국에서는 좀 공매도를 하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전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중국발 그런 위기가 그러니까 중국발 악영향이 한국에 어느 정도냐를 분석을 해서 공매도 포지셔닝을 갖다가 할지 여부를 좀 볼 것 같아요. 한국이랑 다르게 한국 기관들은 공매도를 보통 해지 전략으로 쓰는데 외국계는 이런 데들은 공매도 자체를 투자 수단으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종목들은 차근히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다고 좀 봅니다.
네, 근데 이미 좀 과하게 떨어진 종목들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쇼커버도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오늘 기관하고 외인 핫픽 하나 마이크론, 네, 하나 마이크론. 기관 외국인도 하나 마이크론을 선택을 했고 기관도 하나 마이크론 했어요. 자, 외인들 같은 경우 뭐 삼성전자 간만에 좀 매수 들어왔고, 네, 은행 종목들, 통신주 이런 것들 좀 했어요. 네, SK 하이닉스도 좀 매수를 했고, 오늘 특징이 증권주들 좀 외인하고 기관 매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인들도 증권주, SK증권 좀 매수를 한 상태예요. 기관도 마찬가지 이런 마이크로론 쪽 같이 이런 거 후공정이죠. 예, 그런 쪽. 여기 또 하이닉스하고 또 연관이 많아요. SK 하이닉스 메모리 쪽 관련된 그런 장비들 많은데, SK 하이닉스 쪽이랑 또 이제 메모리 장비 그 관련해서 장비 관련해서 또 계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건들이 있습니다. 이쪽이. 네. 네. 그리고 이쪽 아주 반도체 패키징 쪽인데,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지금 메모리 가격 하락, 디램 가격 하락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기업 실적에도 조금 우려가 있는데, 이 메모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기점으로 이제 바닥치고 올라갈 것 같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 어느 정도 이제 5, 6개월 선반영을 시켜서 서서히 좀 매수 타이밍으로 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이제 그런 전망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뭔가 투자를 하거나 늘릴 때 좀 혜택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SK 하이닉스하고 뭔가 딜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좀 영향을 받는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그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 계획이 있거든요. 유상증자, 무상증자 다 있어요. 무상증자 같은 경우는 12월 달이 기준일이고, 유상증자는 이제 이번 달 10월 22일인가요? 그때, 그니까 D+D-1로 하면 20일까지는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유상증자 건이 있는데, 요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매수가 더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오늘 기관의 외인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권리,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모리 업황이 내년 2분기부터 반등을 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좀 투자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이루어지면 이런 후공정, 패키징 업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그 SK 하이닉스도 그 이런 데 투자에 대한 수혜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외인하고 기관의 동반 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기관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네,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관 특히 보면은 이 참 웃기죠. 투신도 그렇고 뭐 이런 데들, 네, 오늘 매수를 많이 했어요. 네. 그 영화나 이런 쪽들 나오는 것도 강릉이었죠. 아까 나오는 실적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기관들 입장에서는. 근데 외인들은 오늘 매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동안 많이 사놨던 거죠. 뭐 그러니까 매도를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기관은 오늘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도 되게 좋아했다라고 이제 보이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설명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업종 지수를 보면은 오늘 좀 업종 지수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은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날이었고, 전반적인 업종들이 오늘 뭐 소폭이긴 하지만 조금씩 예, 약간씩 좀 하락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 상승한 업종이 뭐 몇 개 없었어요. 업종입니다. 종목이 아니라 그 업종. 네. 자, 증권하고 서비스업이 그나마 조금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SK증권, 아까 외인하고 기관들 이제 동반 매수가 있었죠. 그다음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오늘 그 마이네임 덕분에 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는 이제 코스닥이에요. 제가 주로 여기 하는 건 코스피인데, 코스닥에 이게 오르면서 뭐 IHQ나 J콘텐츠리 같은 코스피 종목들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아쉽게 하락한 모습들, 그 업종은 이제 운수창고나 의약품, 기계 이런 쪽 하락을 했는데, 뭐 페노션, H&M 이런 데는 이제 또 공매도도 많이 집중돼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행 재개 이런 거로 때문에 좀 괜찮았던 뭐 제주항공이나 한진칼, 진에어, 그리고 내수 관광이죠. 그 괜찮았던 이런 항공사들까지도 좀 오늘은 많진 않아요. 소폭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크게 하락한 건 아니고 약간의 조정폭이 있었고요. 네, 한원 시스템, CS 윈드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에너지 인플레이션 때문에 원전도 그렇고 이런 대체 에너지들 그런 것 쪽이 많이 갔는데, 여긴
풍력이잖아요. 풍력 발전이고 하니까. 근데 이제 단기간 상승했던 것들이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금주 주요 이벤트인데요. 오늘이죠. 오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제 9월달 거에 대한 거고, 3분기 GDP에 있었는데, 오늘 소매 판매는 괜찮아요. 예상은 3.3%. 네. 괜찮긴 한데, 작년 이제 9월 대비 4.4%. 그 전월은 작년 동기 대비 2.5니까 소매 판매 쪽은,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 대한 부분이죠. 내수 판매에 대한 건데 소매 판매 쪽은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산업 생산 부분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전력난부터 에너지 인플레이션 이런 게 나와서 그런 것 같은데 예상치는 그래도 4.5%를 봤거든요. 지난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5.3%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산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은 공급망 문제가 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컸어요. 더군다나 경제 성장률 작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동분기죠. 작년 3분기 대비 경제 성장률을 보면 4.9%인데 2분기 때는 작년 2분기 대비 7.9%, 1분기는 작년 1분기 대비 18.3%. 1분기를 피크 치고선 계속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지금 피크를 치고 내려오는데 야금야금이 아니라 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18.8%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났죠. 근데 또다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는, 네, 한 40% 하락한 건가요? 이런 모습이 자꾸 나오니까 중국이 생산 부분도 그렇고 경제 성장이 뚝 떨어지고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대응을 하려면 정부에서 어떻게 핀셋 지원을 하거나 뭐 유동성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게 녹록치 않아요. 미국 9월 산업 생산 이거 발표할 텐데 오늘 밤에 하겠죠. 그리고 이제 내일은 미국 신규 주택 착공, 주택 경기가 어떤지 봐야 되거든요. 지금 네, 그쪽도 봐야 돼요. 왜냐면 주택 가격도 지금 경기에 많이 접목돼 있고 주택 경기도 지금 그 유동성과 더불어 유동성 공급이 크면서 주식이나 이런 시장과 더불어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주택 착공이라는 것도 그 내부 경제, 내수 경제에 대해서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좀 봐야 됩니다. 20일 날은 연준에서 베이지북, 예, 경제 동향 보고서죠.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나 어떤 키워드가 나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 베이지북 발표가 있어요. 연준 연설도 있고 그러면 동시에 베이지북 발표가 있기 때문에 20일 날 달력에 메모치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이 있고, 그다음 PMI 구매자 관리 지수 또 네, 발표가 있습니다. 이런 건들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제 용어 베이지북. 베이지북이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그 표지가 이제 베이지색이어서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더 베이지북. 경제 동향 보고서예요. 보고서고 이 연준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 그러니까 연준 산하에 지역들이 있잖아요. 거기 지역 연방준비은행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기업인, 경제학자, 시장 전문가들 견해를 종합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각 지역의 산업 생산 활동, 소비 동향, 물가나 뭐 노동, 그러니까 고용 노동 이런 거죠. 그런 거 관련된 것도 다 조사해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미국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다 드러날 거고, 지금 미국의 경제 회복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입니다. 중요한 자료예요. 그래서 이 베이지북은 또 투자할 때 많이 중요하게 보는 자료예요. 그래서 베이지북에 대한 것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주린이 경제용어 베이지북도 같이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고요. 요약을 하면 미국의 어닝 시즌 지금 뭐 생각보다 미국의 기업의 그 실적 발표 예상치보다 좋다. 기대보다도 또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이 영업 활동을 잘하고 있다. 여기 긍정적인 신호인데 중국이 지금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중국발 저런 경제 둔화 우려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어떤 발표를 할지, 이거를 갖다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지켜보면 좋겠네요. 자, 이번 한 주 또 어쨌든 이벤트도 있죠. 네, 무상증자 SK케미칼 그것도 있고 하니까 뭐 좋은 결과들이 있으시면 좋겠고요. 어떤 종목이든 똑같습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적당한 선에서는 어느 정도 차익을 챙기면서 그 본인의 현금 비중을 높여줘야 돼요. 그래야 혹시라도 다시 하락을 할 때 그러니까 좀 타격이 적고, 그리고 오히려 어느 정도는 수익을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요. 네, 특히 지금처럼 글로벌하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 그 시기엔 더더욱 중요합니다. 자, 항상 응원합니다. 주린이 분들, 네, 꼭
좋은 그런 투자 결과들이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쑥쑥 성장하시는 주린이들을 위해서 항상 응원하는 주식 셰프였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